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낭만밴드 어르신 안녕하세요. 우리 대면으로 수업 2번밖에 못했는데 다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심하니까 확산이 심해서 다시 이 비대면 수업으로 하려니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답답하고요. 근데 예술 강사 입장에서 좋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 남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잘 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네요. 사실 저희는 이 일이 사실 더 많아졌어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이게 많아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업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대면 수업은. 근데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단톡방에 공유를 드리니까 좋은 점이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실 수 있다. 이런 게 강사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환경이 되고 하니까 조금 줌으로 하는 실시간 수업보다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줌으로 실시간 해도 대면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거를 한다고 해도 반복해서 보시고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져서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르신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쩌면은 제가 어르신들이 지금 이걸 익히시는 동안 어르신들의 수준이랑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촬영하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혹은 제 연락처랑 우리 선생님 연락처 다 아시니까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또 괜찮으시다면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면 물론 저희랑 스케줄을 맞추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연주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설령 없더라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저희가 자료를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무리 없이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지난 시간에 한마디에 코드 2개 치고 막 그런 것들 했었는데 간단하게 뭐 8비트에서 리듬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솔직히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랑 다음 시간 거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왜냐면 너무 단순한 연습이라서 그렇고요. 이 연습이 잘 되면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짰을 때 이 스트로크 연습은 한 3회에서 4회 정도 아마 하게 될 건데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코드 잡는 것만 신경 쓰고 노래하면서 즐겁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번 것만 잘 넘기고 복습 꾸준히 하고 하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자, 제가 어르신들 이거 프린트 이제 한 장씩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준비한 거. 자,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 우리 대면수업 할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쵸? 뭐 기쁜 노래하면 기쁘게 들려야 되고 또 노래는 메이저지만 장조지만 가사가 슬프면 슬프게 느껴야 되죠. 그리고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 슬픈 코드를 연주하면 슬프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이다. 중요해서 한 번 더 적어 드린 거예요. 자,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인데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음악의 3요소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르신들한테도 일단 언급은 드릴게요. 음악의 주요한 3요소. 근데 우리는 3요소는 뭐다? 이거보다는 뭔가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무엇에 도움을 받아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좀 접근하는 거를 학생들처럼 막 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멜로디. 멜로디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멜로디, 우리가 흔히 음악을 연주하고 부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수가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근데 가수가 보면 공연할 때 보면 가수가 맨 앞에 나와 있죠. 가운데. 이유는 그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보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르신들 아마 락 공연 같은 거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가 항상 앞으로 나와요. 공연할 때도 기타 솔로다 이러면은 기타가 앞으로 갑자기 나와요. 막 보컬 옆에서 가수 옆에서 막 솔로 연주하고 또 뭐 드럼 같은 것들 솔로를 해야 된다고 드럼은 드럼을 들고 앞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조명 다 꺼버리고 조명만 드럼한테만 조명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다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음악에서는 멜로디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멜로디가 1번이고요. 자, 2번은 리듬. 리듬은 예전에 설명드릴 때 일종의 패턴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리듬은 패턴. 그쵸? 일종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음악에서 리듬이 있어야 되게 정확하고 어떤 구성을 갖추고 또 그런 흘러가는 느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리듬이. 왜냐면 다른 악기는 이렇게 다른 악기도 리듬 당연히 연주해야 되고 멜로디에도 리듬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악기들에서는 리듬이 확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뭐 젬베라던가 드럼 같은 것들은 리듬 악기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듬이 더 앞으로 확 튀어나오게 해주고 그래서 곡이 좀 더 진행이 정확하게 멋있게 또 리듬감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아무튼 좀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리듬에서 가져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성인데 화성은 어르신들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은 드릴 거예요. 왜냐면 배웠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디서 들어는 봤다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화성은 하모니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보통 하모니 이러면은 음악에서는 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럼 우리나라 말로 화성이고 하모니는 다 그냥 조화예요. 조화. 되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건데, 자, 이게 화성이 어떤 데서 도움이 좀 되냐, 하모니가 되냐면 멜로디를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듣기 좋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하모니에서 리듬은 하모닉 리듬이라고 따로 파트가 있지만, 그렇지만 아예 하모니 안에서도 뭔가 멜로디의 흐름이나 코드의 박자 이런 걸로 화성에서 리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이 멜로디하고 리듬하고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멜로디, 그 다음에 리듬이다. 네, 이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멜로디를 알아보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프린트에서. 자, 멜로디가 뭘까요? 멜로디가 뭔가요, 선생님? 멜로디는 음의 네?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적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멜로디가 뭐예요? 이렇게 뭐 멜로디가 뭐지? 이렇게 하거든요. 멜로디 그냥 아닌가? 라라라라 이거 멜로디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 이게 제가 정의 내린 건 아니에요.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데, 자, 멜로디란 자 뭐냐면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근데 아까 전에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3개 했는데, 하나는 멜로디, 하나는 리듬, 하나는 하모니 이렇게 돼 있었는데, 멜로디가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리듬이 안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리듬.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밑에 악보 그렸어요. 학교종이 땡땡땡 했는데,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가 완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렇게 하면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멜로디, 일단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 있죠, 멜로디. 근데 이 멜로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은 학교종이 땡땡땡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듬이 막 이런 거예요. 학교종이 땡땡 이렇게 가면은 뭔가 학교종이 땡땡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듬도 멜로디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죠?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 멜로디의 높낮이, 학교종이. 자, 제가 기타로 한번 쳐보면 다시 쳐보면 따따따따따따따. 자, 따따따따 하고 올라가죠. 그죠? 따따따 하고 내려가고. 그렇죠? 자, 이게 음의 높낮이의 변화가 있다. 자, 이거죠. 자, 멜로디를 알아보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상한 말을 적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일정한 곡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이 우리 노래방 가면 전주 있고 막 간주 있고 1절 있고 2절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곡의 형식이에요, 형식. 왜냐면 어떤 노래는 전주가 없는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노래 간주가 없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후주도 원래 있어요. 근데 후주가 없는 노래들 많아요, 옛날 노래들은. 자, 그런 걸 보고 형식이라 하죠. 1절, 2절 다 형식이라고 하죠. 자, 근데 곡의 형식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이 멜로디예요, 멜로디. 자, 학교종이 땡땡땡 한번 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멜로디가 학교 종이 땡땡땡 요게 하나예요. 하나의 형식. 어서 모이자 이건 뭐냐면 뒤에 거 앞에 거 학교 종이 땡땡땡을 멜로디 음의 높낮이만 바꿔서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를 요거는 맨 앞에 거랑 똑같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거랑 그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리신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신다 이거 어서 모이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음만 바꾼 거예요. 음만. 그러면 이거는 형식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A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거 하나로 보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위에 거 학교 종이 땡땡 어서 모이자까지 한 거랑 똑같은 거로 봐서 A 형식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은 내가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나누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직접 나누실 수 있어요. 기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곡의 형식을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은 멜로디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학교 종이 땡땡땡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전주도 한번 해볼까요? 전주도 해보고 후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제가 전주 1절하고 후주 이렇게 했어요. 그쵸? 자, 좋아요. 다 나눠보셨죠? 자, 리듬을 알아보자. 그 다음 장 볼까요? 리듬을 알아보자. 자, 리듬이란 우리 전에 배웠는데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음의 길이를 같게 또는 다르게 하여 나열되는 것. 나열된다는 거죠.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순서대로 쭉 그렇죠? 음의 길이를 같게 또는 다르게 하여 나열되는 것. 자 그러면 멜로디를 보면 학교 종이 땡땡땡 보면 학교 종이 땡땡땡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종이 땡땡까지는 음 길이가 같고 땡만 달라요. 그렇죠? 이게 뭐죠? 음의 길이를 같게 또는 다르게. 그렇죠? 나열되는 것 해볼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인데 학 땡땡땡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순서대로 해놔야 되죠. 자, 그걸 보고 리듬이라고 한다. 근데 저 밑에 제가 쿵따 쿵쿵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젬베 칠 때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젬베 칠 때 어떤 패턴을 만들고 베이스, 스네어, 쿵따 쿵쿵따 이런 식으로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물결을 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쿵따 쿵쿵따 쿵따 쿵쿵따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젬베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기타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쿵따 쿵쿵따 쿵따 쿵쿵따 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쿵쿵 치니까 약간 이 기타 울리고 줄 소리가 막 들어가네요. 싫으시면 안 들어가게 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잡고 뮤트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쿵딱 쿵쿵딱 쿵딱 쿵쿵딱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전 또 위치도 쿵딱 쿵쿵딱 이렇게 했지만 그냥 다르죠. 왜냐면 쿵은 제가 손바닥으로 쳤고 따는 손가락으로 쳤어요. 그래서 소리만 바뀌면 돼요. 어딜 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기타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서 네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리듬을 알아보자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일단 어르신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듬이라는 게 일정한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듬이 좋은 리듬이 있고 나쁜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는데 아 이건 리듬이 별로야. 또 혹은 이건 리듬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좋은 리듬과 나쁜 리듬을 구분하는 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좋은 리듬과 나쁜 리듬 어떤 건가? 자,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 젬베로 좀 보여주세요. 젬베 갖고 와서. 자, 좋은 리듬, 나쁜 리듬 이렇게 있는데 안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최대한. 자, 좋은 리듬, 좋지 않은 리듬. 예를 하나씩 들어줄게요. 제가 밑에 설명을 적어놨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좋은 리듬은 어떤 게 좋은 리듬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이게 좋은 리듬이래요. 뭐였죠? 좋은 리듬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리듬. 자, 이거죠. 좋은 리듬. 아까 전에 되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쿵딱 쿵쿵딱. 자, 이거를 선생님이 쳐주셨죠. 자, 그럼 좋지 않은 리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자, 좋지 않은 리듬은 제가 설명 밑에 뭐라 적었냐면 좋은 리듬 반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방금 연주하신 거는 선생님이 연주하신 거는 패턴이 처음에 쿵딱 쿵쿵딱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막 되게 느리게 그죠? 속도도 막 느려지고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쿵딱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좋지 않은 리듬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좋지 않은 리듬이다라고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아마 어르신들 직접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래요. 음악인데 막 속도가 막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 듣기가 싫죠. 그렇죠?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느낌이다.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좋은 리듬과 좋지 않은 리듬. 자, 좋은 리듬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거 말고 다른 걸로.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죠. 지금 선생님이 연주해 주신 거는 네 박자 곡이에요. 일반적으로 듣는 거. 근데 네 박자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뭐 별건 아닌데 박자가 다른 거예요. 네 박이 아니고 뭐 다섯 박이라던가 뭐 여섯 박이라던가 일곱 박이라던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흔히 쓰이는 박자는 아니죠. 많이 쓰이는 거는 세 박자, 네 박자, 네 박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세 박자도 쓰이는데 보통 세 박자 곡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전통 음악 같은데 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아리랑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 한번 젬베로 들어볼까요? 자, 이런 거죠, 그죠? 자, 이거 보면 쿵따따 쿵따따 이런 거 세 박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리듬도 있어요. 네 박자랑 세 박자랑 좀 섞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셔플이라 그래가지고 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듣는 대중 음악에도 있지만 셔플 음악이 전통적인 곡들이 좀 많아요. 나라마다.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리듬 같은 거, 아프리카 리듬 예전에 배우신 적이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프리카 뭐 셔플 약간 섞인 거. 네, 좋아요. 자, 이런 건 뭐냐면 일반적인 네 박자는 아니에요. 우다따 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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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따 둔따 둔따 둔따. 자, 이런 건데 이거 뭐죠? 그냥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원은 약간 이렇게 우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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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2, 3, 뭐 1, 2, 3, 4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밀고 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셔플이라 하는데 우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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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나 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리듬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냥 뭐 정확하게 이렇게 박자로 딱 끊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옛날 국가 나라마다 리듬들이 좀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막 악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 자, 이거죠. 자, 리듬을 알아보자. 자, 이거는 제가 왜 적어놨냐 하면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를 되게 여러 가지 리듬으로 느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리듬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노래를 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뭔가 되게 평범하잖아요. 딴딴딴딴딴 그쵸? 조금 느낌 바꿔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뭔가 다르죠, 느낌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이거 뭐죠? 제가 스트로크로 리듬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그 다음 거는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 거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리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노래가 확확 바뀌잖아요. 리듬 따라서. 그래서 리듬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리듬을 똑같이 치실 필요는 없지만 지난번에 어르신들 배웠던 것 중에 뭐 딴따단 따다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또 있었죠?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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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으따다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한번 응용해서 해보세요. 자, 다음. 조금 지루하시죠? 저도 지루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이론이니까 이론적인 거를 좀
실제로 매칭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만든 건데 자 어르신들 근데 한번 이거 보세요. 화성학 같은 경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막 음악하는 사람들도 화성학 그러면 아 막 이래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성을 책으로만 봐서 그래. 그냥 책으로만 보고 하려고 하니까 글씨가 써 있는데 뭐 어렵지. 근데 저는 좀 가능하면은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같이 해가지고. 자, 화성을 알아보자. 화성이란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아까 화성은 하모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모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조화, 그죠? 조화롭게. 자, 그럼 음악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음악이 될까요? 들었을 때 네. 뭔가 좀 거슬린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네.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조화롭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조화로운 게 맞아요. 자, 그럼 거슬리거나 불편하게 한다는 거는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코드가 멜로디랑 맞지 않으면 그러면은 되게 거슬릴 것 같아요, 듣기에. 자, 한번 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학교 종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거지. 학교 종이 이상하죠. 또 학교 종이 뒤에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이상하죠? 조금 다시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상하죠? 또 다른 거 학교 종이 땡땡땡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일단 멜로디에 맞게 코드를 써야 되는데 코드가 이렇게 이상한 코드가 되면 듣기가 안 좋죠. 그렇죠? 거슬리는 거예요. 조화롭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연주 안 하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거 뭐죠? 리듬이 어울리지 않죠. 정확하지 않고. 자, 근데 여기가 이게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개판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소음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자 조화롭게 어울려야 되는 건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걸 예로 들었냐면 첫 번째는 코드로 말씀드렸고 멜로디하고 코드 그 다음에 리듬 제가 말씀드렸고 두 개 다 안 되는 거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음악에서 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리듬과 코드의 연결이다. 연결 혹은 조화라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리듬과 코드의 연결. 자 근데 제가 비고 해가지고 참조 이렇게 해서 CF 점 찍고 코드란 이렇게 했죠. 코드란 설명드린 적 있죠. 두 개 이상의 음이 쌓여서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코드라 했죠. 코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고 가사가 너무너무 예뻐도 코드하고 리듬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고 듣기에 거슬리면 좋은 음악이 될 수 없겠죠. 어울려야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근데 코드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코드는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은 실제로 코드 두 개만 쓸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배웠던 C 코드하고 G 코드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자, C 코드는 이렇게 했죠. G 코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가 C 코드고 어디가 G 코드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부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죠? C 코드하고 G
두 개밖에 안 썼어요. 자, 그런데 코드를 제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로 좀 더 음악이 변화가 좀 많고, 왜냐면 C 코드만 지금 계속 어서 모이 자 할 때까지 계속 C란 말이에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 할 때 자만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막 더 넣는 거죠.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죠? 제가 거의 뭐 말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뒤에는 가사 하나마다 다 바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너무 계속 바꾸면 약간 투머치잖아요. 투머치 뭐라죠? 너무 많아서 별로인 거예요. 네. 네. 다다익선을 말하는 거죠. 좀 다다익선이 아닌데. 적당히, 그죠? 적당히 넣어야지 멋있잖아요, 그죠? 나 할 줄 안다고 다 막 설치면은 멋이 없잖아요. 좀 정신 없죠, 막.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하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울리게 코드를 더 넣는 거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보자 자 선생님 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성이 코드하고 리듬하고 연결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화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멜로디를 예쁘게 꾸며주고 노래를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하기 싫은 내용인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꼭 알고 넘어가시고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만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화성학을 꼭 알아야 되나, 음악을 하는데. 이거 되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슈예요, 이슈. 화성학 몰라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경험상 저는 어떠냐면 화성학은 몰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뭐랄까 약간 천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모르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코드를 막 되게 이상한 코드를 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플랫 세븐의 9이잖아. 뭐 약간 이런 거 그냥 듣고 아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좀 이런 거 듣고도 이거는 어디에 쓰면 좋겠네라고 그냥 휠이 와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느낌만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막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천재는 아니니까 알아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느낌대로만 치면 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도한 곳에 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쳐봐. 이렇게 친 다음에 왜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성을 꼭 알아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연습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화성을 알아보자 하고서 제가 뭐 적었냐면 오늘의 노래 코드 진행 이렇게 적었어요. 좀 꼭 알아야 되는 거. 네, 다른 거 뭐 이렇게 제가 샵 그리고 막 샵 뭐였죠? 올라가는 거 샵이었죠? 플랫 떨어지는 거였고, 그죠? 자, 샵 이거 적었는데 제가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GD E 마이너 G 요거 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G E 마이너 아이고 D 다시요. 자, G D E 마이너 G. 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메트로놈으로 칠 건데, 자, 한번 쳐볼까요? 너무 빠르고, 자, 한번 해볼게요. G부터. 1, 2, 몇 비트로 3. 하나요? 그냥 네네. 다운으로요. 다운으로. 1, 2, 3, 4. 네. 자, 한번 치셨죠? 자, 이거를 제가 왜 화성을 알아보자 여기 넣냐면, 이번에 아까 전에는 멜로디랑 코드가 조금 예쁘게 어울리는 거를 했잖아요. 그 멜로디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코드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멜로디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코드에도 멜로디가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드를 내가 정해놨다면 한번 해볼까요? 좀 어울리죠, 그죠? 멜로디하고. 근데 제가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는 똑같아요. 이건데 멜로디를 해볼게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쯤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못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저처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하다가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실수예요, 실수.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되네요. 틀리는 게 이렇게 어울리게 네. 자꾸 가려고. 예, 이게 어렵네. 자. 나나나나나나 다시. 나나나나나나 진짜 뒤에가 어렵네. 맞네요. 예, 뒤에가 맞네요. 잠깐만요. 나나나나 이걸로 해볼게요. 그죠? 듣기가 안 좋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멜로디의 코드를 맞추는 게 더 원래 중요하죠. 보통 자꾸 멜로디부터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코드를 저희가 나눠드리는 코드표를 보고 코드를 연주하시다가 뭔가 작곡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멜로디도 코드가 정해져 있다면 멜로디도 코드에 맞춰서 한번 해보셔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적어본 건데 역시 틀리는 게 어렵네. 나나나나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똑같은 따라라라 이런 패턴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맞춰야 된다. 그래서 화성이 중요하다. 자,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번 거는 조표예요, 조표. 근데 조표가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거는 프린트를 영상에다가 띄워드리지 말고 일단은 제가 말하는 것만 그냥 들으실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영상 이거 띄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또 훅 지나가니까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근데 뒤에 띄우는 영상보다는 제 말에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적으셔도 되고. 자, 한번 볼게요. 조표를 또 화성을 알아보자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화성이라는 거는 하모니는 아까 전에 처음에 느낌 중요하고 느낌은 멜로디, 리듬, 화성 이거라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제가 하나 더 붙인 게 화성이 되게 큰 넓은 범위예요. 리듬도 들어가요 화성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멜로디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화성은 거의 음악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연주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키예요. 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곡의 높낮이에요. 어떤 곡의 높낮이. 자, 이게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겠어요. 영상이 지금 왜냐면 하나 딱 띄워놓고 제가 계속 말하니까 좀 심심할 수도 있겠는데 자, 오늘은 코드를 따로 배우지는 않고 일단 복습만 조금 해볼 거예요. 일단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노래방에 우리 가면 남자 키, 여자 키 이런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리고 키를 올려줘, 내려줘, 그죠? 그렇죠. 그런 키 올리고 그쵸, 그쵸? 키 올리고. 왜냐면 노래가 나한테 안 맞으니까 내가 못 부르는 음이 막 나와 올리면 그러면 좀 낮추고 그쵸? 자,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키가 조표예요. 조표는 뭐냐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소학교 다니신 분도 계실까? 그럴 수도. 소학교 있겠다. 다니신 분도 계신가요? 근데 소학교 때는 안 배웠을까, 안 배웠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소학교 다니시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리고 근데 어쩌면 김태만 선생님이 지금 80대 후반 정도 되셔가지고 혹시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어요. 소학교 나오셨다면 제가 일단 사과드리고요. 자, 국민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했었어. 뭐 사장조, 다장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림마단조 뭐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그게 조예요. 다장조 이거 조예요. 그리고 개 이름도 배웠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그죠? 개 이름. 근데 우리는 C, D, E, F, G, A, B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왜 이름이 개 이름이냐면은 조가 어떤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은하계 이런 것처럼 그죠? 은하계도 막 우리 태양계가 있고 또 무슨 다른 태양 같은 게 있으면 무슨 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개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개 이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의 개 이름, 그 조 안에서 움직이는 개 이름 이렇게 된 거죠. 개예요, 여의. 근데 이 개 이름인데 이거를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다 외국 음악이에요. 이거 기타도 외국 악기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좀 무리하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거나 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에 맞추는 거예요. 조도 마찬가지고 개도 그렇고 이름은 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나 개 이런 것도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좀 바꾼 거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래서 다장조, 뭐 라장조 이런 것들도 사실은 C, D, E, F, G, A, B잖아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하는 C가 세 번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장조, 라장조, 마장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장조는 C 메이저 키인 거예요. 장조는 메이저. 단조는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단조는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래서 일단 조표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음악에서 되게 기본이에요. 이 노래의 높낮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조표에서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뭐 G키가 한 어느 정도 높이가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F키가 어느 정도 높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노래 부를 때 무슨 키가 제일 잘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가지고 그냥 예. 아직 모릅니다. 저의 키를 어, 정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사실 정답이고 왜냐면은 G키가 어느 정도 돼. 그런데 G키인데 막 낮은 멜로디만 썼어. 그러면은 낮겠죠, 그죠? 높은 멜로디 쓰면 높고, 그쵸? 그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나는 뭐 F키가 잘 맞으니까 F키가 내 키야. 그래서 F키로 연주하잖아요. 그럼 몰라 봐, 못해 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멜로디가 먼저예요. 멜로디가 먼저고 그 멜로디가 어떤 키에 맞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어떤 키에서 나의 음역에 맞게 내가 노래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다 만들어진 노래야 이미. 근데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부르려는데 너무 높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야죠. 키를 내려야 돼요. 그죠? 키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조표를 설명하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조표에서 어르신들 꼭 아셔야 될 거 뭐냐면 1, 2, 3, 4, 5, 6, 7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조표는 G키예요. 그러면 G가 1이에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1이 대빵이에요. 항상 음악에선 1하고 5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1이 대빵이에요. 1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5가 중요하고 그럼 1하고 5를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A키예요. A키. 그러면 1이 뭐냐면 A예요. C키다. 이러면 C예요. 되게 쉽죠? 그러면 E 플랫 키다. 그럼 뭐가 1이죠? E 플랫 키면 E 플랫이 1이죠. E 플랫이 1인 거예요. 그래서 1이 왜 중요하냐? 그 1이 코드도 시작할 때 그걸로 쓰고 끝날 때도 그걸로 써요. 거의 한 80% 정도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8 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 장 보세요. 화성을 알아보자. 샵 붙는 순서. 그 보면은 키가 지금 샵으로 돼 있는 게 7개가 있어요. 7개. 왜냐하면은 7개를 붙일 수 있거든요. 샵을.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G키, D키, A키, E키, B키, F샵키, C샵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거 적었으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D키가 있어. 두 번째 D키가 있는데 D키는 1이 D겠네. 그럼 D 코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음악들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자 근데 옆에 보면 샵하고 제가 파도솔레 라미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파도솔레 라미시로 붙는다 순서대로 처음에 파 붙고 그 다음에 파도 붙고 파도 솔 붙고 이렇다. 이거 아마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파도 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샵이 붙은 각 키에 1, 2, 3, 4, 5, 6, 7 이거 제가 쭉 적어놨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보고 하면 되니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고 하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장 플랫. 자 플랫이 있고 샵이 있죠. 조표에 플랫만 근데 플랫하고 샵하고 동시에 붙은 조표는 없어요. 샵 따로 플랫 따로예요. 높이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플랫도 쭉 적어놨어요. 시미라레 솔도파 이거는 샵 붙는 게 파도솔레 라미시잖아요. 그 뒤집으면 시미라레 솔도파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는다. 그러고 그 다음 장 보면 플랫이 붙은 각 키에 1, 2, 3, 4, 5, 6, 7 이것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도 안 외우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장 거는 좀 외우셔도 돼요. 물론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보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자, 1, 2, 3, 4, 5, 6, 7이면 1, 2, 3, 4, 5, 6, 7의 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1코드, 2코드, 3코드, 4코드, 5코드, 6코드, 7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C, D, F, G, A, B 이렇게 막 했으니까. 근데 키에서
1, 2, 3, 4, 5, 6, 7에 따라서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적은 게 그거예요. 1은 그냥 1이에요. 만약에 C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C 코드를 치면 돼요. 1은. 자, 근데 그 다음 D가 나왔어. 그러면 D는 C 키에서는 D 마이너를 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C, D 마이너. 그 다음에 3은 2죠. 근데 2도 E 마이너. 그렇죠? 4는 F인데 이걸 안 배우셨는데 F, G 배우셨죠? 메이저고요. 그 다음에 A죠. G 다음에 A. A는 A 마이너. 7은 B 마이너. 이것도 안 배우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친 거예요. 자, 그러면 C키로 되어 있는 노래들은 여기에 있는 코드 안에서 움직이면 꽤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제가 다 넣어볼게요. 근데 시작은 C. 왜냐하면 1이 대빵이니까. 학교 그렇죠? D 마이너 쳐볼까요? 종이 어울리죠? 땡땡땡 할 때 E 마이너. 땡땡 땡 할 때 F 해볼게요. 땡. 자, 지금 한 거 연속으로 쳐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G 한 번 더 쳐야겠다. F, G 이렇게 해볼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쵸? 근데 어서 모이자는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서 모이자. 자, 어서 모이자 할 때는 A 마이너 한번 쳐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쵸?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뭐를 쳐도 대충 좀 어울려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어울리는 거 찾아야겠죠, 그죠? 어르신들 이해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음악 배울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거는. 그쵸? 선생님은 이해 다 되셨어요? 아니 저도 처음엔 뭔 소린가 했죠. 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지금 우리 되게 어려운 거 한 거예요. 어렵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앞으로 아마 이 화성을 더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래를 정하고 그 노래를 연주하고 배우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코드를 외우고 코드 패턴 익히고 리듬을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그래도 악기를 배우는데 이런 걸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그냥 넘어가기가 못해서 저희가 준비한 거고 또 아까 수업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니까 한 번 듣고 이해 못하셔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일단 만들었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오늘 수업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보시고 코드를 여러 가지로 해보셔도 돼요. 뭐 제가 지금 학교 종이 땡땡땡은 C키로 쳤지만 G키로 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학교 종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올라갔죠, 그죠? C키는 학교 종이 땡땡땡. 자, 뭐 이런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처럼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틀리는 게 더 어렵으니까 여기 막 웃음소리 같은 거 넣을 수 있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처럼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틀리는 게 더 어렵으니까. 자, 아무튼 어려우니까 어쨌든 애교로 봐주시고, 어르신들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어려운 내용인데 고생 많으셨고, 계속 영상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자, 다음 주도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어르신들도 기타 안고 기타랑 친해지고 기타 자주 만지시고 하면서 언젠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죠, 그죠? 대면 수업 시작할 때 어르신들 그때 좀 더 재밌게 해봐요. 일단 영상 많이 보시고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칠게요. 네, 어르신들 수고 많으셨습니다.